이제 생크 많이 나는 분들 대부분 패턴을 보면 이제 체중이 왼쪽에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 인투아웃이 아니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내려오는 궤도가 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느낌, 올라간 궤도보다 앞으로 내려오는 느낌. 일종의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쵸. 그거를 이제 약간 도리깨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대부분 보면은 생크를 유발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크 날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생크 나는 이 패턴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크가 많이 날 때의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다운스윙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생크가 나. 그럴 때는 이제 백스윙 자체가 이 테이크어웨이 할 때 손보다 헤드가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손은 여기 있는데 헤드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드는 거 있죠. 이렇게 들 때. 제가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우리 건우님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 추측도 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몸이 이렇게 꽈져서 클럽이 바로 받쳐져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은 우측 어깨만 뒤로 빼고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손을 이렇게 돌려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회전력이 떨어지죠. 여기가 이렇게까지 빠져져서 뒤로 빠져줘야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만, 그러니까 어깨만 뒤로 빼고 왼쪽 어깨는 가만히 있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스윙이 다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나니까 자꾸 손을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백스윙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하다 보면은 이 그립 끝이 상당히 많이 저 공 쪽보다 더 앞쪽을 향하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눕는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은 생크가 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왜 생크가 자꾸 나게 되는가? 생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생크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두 가지 예를 들면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허리를 그냥 넣어서 뒤에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체가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조금 덤비는 느낌의 유형에 가깝다. 그 느낌으로써 생크가 나는 건데, 그 원인 제공을 첫 번째 하는 게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측면의 거울 보시면은 여기 손의 라인은 여기고 헤드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은 이 라인대로 그냥 똑바로 미시고,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손의 느낌이 이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건우님이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든다. 그러면 여기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팔 접으면서 올라가죠.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 허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근데 항상 얘가 향한 여기 그립 엔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할 적에는 항상 공 라인 쪽보다는 살짝 밑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립 끝이 향하는 방향은 공보다는 살짝 공이랑 내 발끝선이랑 중간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로 이제 이미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생크의 주범은 이 느낌입니다. 그립 끝이 공보다 더 앞쪽을 향하면서 클럽이 눕고 손과 내 몸의 간격이 상당히 멀어지는 느낌인 거죠. 이러면서 쳤을 때 생크가 거의 대부분이고, 항상 백스윙 요 스타트 요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우리 건우님 앞으로는 손 자체를 이렇게 뒤집는 동작이죠. 이거. 네, 이거. 요 면이, 요 안쪽 면, 바깥쪽 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안쪽 면이 앞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틀지 말자. 이 안쪽 면은 계속 타겟 쪽을 향하고 있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킹이 되게 되면은 뭔가 오른손이 힌지가 되죠. 약간 좀 이렇게 된 느낌이 나죠. 근데 이 위치에서 건우님은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 할 때 이 익숙한 느낌일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느낌이 되셔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예. 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손 라인은 여기고 네. 헤드는 저 앞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찻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일. 손은 라인은 이 라인이고 헤드가 올라가는 라인은 저 라인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라인이 맞춰지죠. 서로. 네. 그게 바로 코킹이 되면서 헤드가 먼저 올라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허리 높이가 돼야 하는데 허리 높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물리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 높이가 아니라 스타트부터 벌써 손보다 헤드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 이 동작은 생크의 주범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불편하죠. 이 스타트 자체의 느낌을 좀 교정하는 건. 근데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해야 아 이렇게 치니까 생각보다 생크가 안 나네. 이걸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헤드 자체가 아까보다는 이제 이 헤드가 이제 이쪽에 있던 게 이제 좀 앞으로 오긴 했고요. 네. 이 샤프트의 기울기를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그립 끝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네. 여기죠? 맞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위치에서 그립 끝이 향하는 방향은 이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립 끝이 이렇게 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다운스윙 할 때 샬로잉이라고 해서 샤프트를 기울이면서 내려오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근데 건우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을 향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공보다 앞쪽을 향해서 지금 앞에 공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여길 어드레스 했는데 이 공을 향하고 있는 테이크어웨이잖아요. 그럼 다운스윙 할 때 얘를 더 이상 기울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기울이게 되면 생크인 거예요. 바로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를 오늘은 지금은 여기지만 바로 요 가슴 높이에서 얼마만큼 그립 끝이 공 쪽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여기 더 밑부분 요 사이를 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 모양과 이 느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는 직선으로 가고 헤드는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안쪽 면이 앞사람을 보지 말자. 그러면 손이 이렇게 꺾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생기죠. 약간 이게 누른다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손목을 약간 이렇게 손이 낮아지고 헤드가 올라가는 이미지가 스타트 할 때 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손은 높아지고 헤드가 안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같이 쓰면서 네, 여기가 항상 이렇게 같이 써줘야죠. 그러면서 손이 이렇게 있어야죠. 다시 네. 여기 가만히 있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가 같이 들어와야지 이 손도 불편하지 않죠. 테이크어웨이 할 때 스타트를 몸을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죠. 얘 삼각형이 같이 움직여야지 얘가 틀어지지가 않죠. 제 판단에는 지금 테이크어웨이가 아까랑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는데 손 라인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움직이죠. 보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는 이미지고 네. 테이크어웨이 라인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거죠. 네. 요 위치랑 이제 아까 네. 완전 달라졌어요. 요 느낌으로 해서 그립 끝이 향하는 이미지가 아직은 조금 처져 있는 건 있는데 그리고 가슴이 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 맞아요. 달라졌어요. 네. 잘 보셨어요. 가슴이 보는 방향도 달라지고 몸이 가만히 있고 팔만 가는 이미지랑 손이랑 가슴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은 스윙 궤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테이크어웨이만으로도 그립 끝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어깨 라인도 좀 약간 이렇게 평행한 느낌에 가깝다면 얘는 좀 어깨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척추 각도랑 맞는 거죠. 열십자 대비. 얘는 척추 대비 어깨가 좀 이렇게 평행한 느낌에 가깝고. 다르죠. 네. 손이 몸에서 많이 떨어지는 약간 좀. 네. 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도 스윙 궤도가 좀 많이 바뀌는데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누여 있는 느낌이고. 생크의 원인을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테이크어웨이에서 손을 제껴서 든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제낀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도 몸이 이쪽을 향하면은 손목을 굳이 이걸 돌리지 않아도 올바르게 열린 건데 이걸 굳이 돌려서 들지 말자. 여기랑 같이 가자. 거기서 핵심은 오른손의 이 안쪽 면이 계속 타겟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좀 들자. 손은 이 안에서 들어가게. 그렇죠. 밑을 보시고, 밑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밑을 보면서 여기까지. 쓱. 네. 좀 이런 이미지인 거야. 네. 되게 이상하죠. 나는 몸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 엄청 다른 거. 손은 밑에 이쪽으로 붙어 있고 헤드는 앞에 있는 느낌. 네. 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 네. 다시 한번. 네. 아주 심한 느낌이죠. 네. 대신에 이거는 손만 생각했지만 여기에 몸을 같이 쓱 하면은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좋다. 네. 그리고 쭉 올리게 되면 백스윙이 이렇게 바로 쓰게 됩니다. 저 거울 보시면. 그래야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바로 떨구기가 좋죠. 네. 오늘 본 스윙, 백스윙 중에서는 최고로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테이크어웨이는 분명히 달라요. 클럽 세워지는 양도 많이 달라졌죠? 네. 근데 저는 이 위치에서 지금 요 쇄골뼈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예. 지금 여기가 지금 향한 방향이 가령 이 정도라면 네. 저 위치에서 이미 얘는 이 정도까지 틀어져 계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슴이 손보다 굉장히 뒤늦게 움직이는 느낌. 손이랑 가슴을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하면 훨씬 더 스윙이 짱짱해질 수가 있죠. 네. 오, 지금도 상당히 위험했네요, 컨택이. 네. 약간 생크성으로 맞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 맞는 순간에 한 택을 딱 보면 헤드가. 근데 손의 움직임이나 임팩의 모양 자체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몸이 뭐 배치기를 한다던가 상체가 달려들어서 뭐 생크가 난다라는 그런 원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립 끝이 향하는 어떤 이 테이크어웨이의 이 문제점 때문에 제자리를 찾기까지 조금 그 애매한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손은 무조건 허벅지 앞쪽 라인에 가깝게 똑바로.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무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크가 났을 적에는 손은 몸에 가깝게, 헤드는 몸에, 그러니까 손보다 앞에 있는 느낌. 요거 공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손은 몸에 가깝게, 몸에서 멀은 게 아니라. 헤드는 손에서 앞에 있게, 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같이 틀면서 스타트를 하자. 이게 다예요. 잘하셨어요. 만드는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컨택을 뭐 굳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갑자기 피니시 모양이 너무 좋아졌네요. 촥 휘감는 느낌 좋네요. 헤드가 확 넘어가는 거. 그 확 넘어가는 느낌 좋죠. 네. 이렇게 착. 네. 되게 몸에 가깝죠. 네. 땡겨드는 느낌이죠. 네.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몸에다 붙이면 이거는 손으로 땡기는 느낌. 네. 근데 얘가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땡겨졌다기보다는 손이 그냥 직선으로 민 느낌이에요. 거기서 손목을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받쳐지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항상 여기는 가만히 있고 손만 가는. 네,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손은 항상 헤드는 앞에 있는 느낌. 저는 강추. 이거 붙이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해 보여요. 항상. 허리 높이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스톱. 네.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위치에서 항상 이러고 계시는 거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까지 오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쭉 계속 밀면서 얘가 빠져주면서 하면 계속 이 공간은 유지가 돼 있죠. 여기 다 떨어져 있죠. 그렇다고 벌린 거 아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쭉 빠지면 완벽한 백스윙 탑. 근데 이 위치에서 뭔가 항상 그거 안 좋아요. 완전 좋죠. 아마 비거리에 대한 향상은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 결론은 삼각형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찌그러진 삼각형을 빨리 표현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이 딱 삼각형 유지해서 쭉 밀어놓고 거기서 호킹하면 끝. 그걸 굳이 접어서 들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팔이 막 분리되어 있는 느낌도 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오히려 스윙의 어떤 그 궤도가 늘 일관성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죠. 왜냐면 매번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도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오른팔 모양 보세요. 네. 여기도 보고. 네. 바로 이거와 이 느낌을 보시면 이 보이시나요? 네. 오른팔을 벌써 안쪽을 이쪽을 보면서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팔꿈치를 접기 시작하거든요.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몸도 뭔가 저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남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전체로 이렇게 펴져서 도는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향하는 방향이 네. 이렇게 틀어져서 이쪽을 보고 있고 네. 얘는 그냥 이쪽 보고 있고 네. 아크가 아예 달라지는 느낌. 네. 키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측면에서 보면 테이크어웨이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팔이 뭐 삼각형이 유지가 너무 잘 돼 있죠? 네. 어떠세요? 진짜 다르네요. 쟤는 사각형. 얘가 항상 이 오른쪽 가슴 앞에 이렇게 접은 상태 이렇게 붙여놓고 백스윙을 하는 느낌이고 얘는 그나마 좀 이쪽으로 와서 펼쳐져 있는 느낌이고 네. 그렇죠? 오른팔을 그냥 이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겨드랑이를 안 떨어뜨린 상태에서 팔을 펴서 들 수는 없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겨드랑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을 펴서 들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돌리는 동작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돌리지 말아야지 안 돼요. 그쵸? 여기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기는 안 떨어지면 손목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리기 위해서. 근데 얘가 떨어지면 손목을 안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그게. 조응 우영했습니다. 마지막 스윙 좋은데요?